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원불교 교사 공부 시작한 지가 또 꽤나 됐네요. 정말 그 교사 공부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한 3-4번 하고, 자, 이게 분위기 파악이 되면 알아서 하고 또 그러려고 한 건데,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일단은 그 변산 시대까지 1차적으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게 보면 제3장 재생의세의 경륜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대각 이후를 이 원불교 교사를 쓰셨던 분들이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적은 거예요. 자, 대각을 하셨는데, 대각을 하셨죠? 대음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정했냐면, 재생세의 경륜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게 뭔 생각이 계시는 거예요. 생각 계시죠? 그럼 우리는 일차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일단 의도를 그대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또 좀 아니다.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죠? 뭐 일단 우리가 이 원불교 교사 이 파트를 할 때는 대종사님 대각 이후에 그 다음 파트를 재생세 경륜이라고 삼은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 탐구해 봐야 돼요. 스스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리의 소재가 막 있다고 해서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요리 소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만들려고 준비한 요리 소재예요. 그런 것이냐, 그냥 뭔가 하려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요리 있는 대로, 갖다 놨냐. 다른 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은 어떠한 요리를 만들려고 준비된 레시피예요, 이게. 그래서 이 파트를 봐야 돼요. 그러면 재생세의 경륜이라는 파트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첫째가 교법의 연원, 두 번째가 최초법어, 셋째가 첫 제도 방편과 구인제자, 넷째가 첫 조당과 훈련, 다섯째가 법의대전과 창립한다. 이건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뭘 하려고 이렇게 레시피를 착착착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레시피를 잘 알아서 이대로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재생의세의 경륜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런 것을, 이게 단순히 그냥 뭐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앞으로 또 넘어갈게요. 앞으로. 이게 관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으로 한번 이제 그 대각 부분을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재생세의 경륜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또 참 재밌어요, 이게. 대각이 또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재생세의 경륜. 그러면 이게 대각과 재생세의 경륜은 분명히 관계가 없죠? 있어요? 왜 없죠? 왜 있어요,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오죠. 없으면. 있어야 나와요? 응. 나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대종사님 그건 대각이고, 이건 또 따로 대종사님이 또 개인기를 부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대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관련 없다면 좀 곤란하죠? 네. 관련 있죠? 네. 관련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대각이라는 내용, 대각이라는 그 힘이 이런 재생의세의 경륜을 어떤 이렇게 함장하고 있는 어떤 성격이어야 돼요. 그게 에너지한다고, 그것이. 근데 우리가 대각을,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재생세의 경륜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없는, 포용할 수 없는 대각의 내용이라면, 고민해야죠, 우리가. 고민해야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을 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비교해 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대종사님이 대각이 그런 내용이라 하면은 이 재생세 경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 논리 구조상. 그리고 이걸 더 넘어갑시다. 더. 그러면 대종사의 구도를 봅시다. 구도에도 재생의세의 이 경륜에 대한 어떤 이걸 막 이게 현실적으로 딱딱하지만 그 어떤 에너지, 그 어떤 고민, 거기에 따른 고민이 구도에 없었어. 아이, 없었겠지. 없어도 되는 사람 대각하고 구디면 짤짤짤짤 하시겠지.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그러면 재생의세의 경륜이란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면은 이것을 역으로 그러면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을까? 사건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의 그러한 고민의 힘, 고민의 그것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공부라는 게 그래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해되면 앞에치가 바뀌어. 내가 바뀌어. 또 대각을 이해하는 만큼 또 재생의세 경륜도 또 바뀌어. 이게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하고 봐야 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제가 이제 최초법어를 했어요. 최초법어에 나오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원불교 교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원불교 교사의 시각.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불교 교사의 시각이라는 거. 원불교 교사, 그러니까 1975년도 정화사에서 편찬된 개교 반백년 교단사의 시각으로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교단에 응집된 힘으로 현재의 이 원불교 교사라는 시각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럼 누군가는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교서로서 이 입장을 저는 우선으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원불교 교사는 아마 이제 창건사도 있고 그 정산용사가 처음에 12년사 원불교 12년사를 써요. 그 역사에 썼지만 그것을 또 보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원불교 이 반백년사가 지금 생기는데 그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입장. 저는 그리고 이 입장을 굉장히 중심에 두어요. 저의 태도는. 이거 안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러면 제가 그런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 법어에도 보면 여기에 최초 법어라는 타이틀에 개교 동기의 시각이 깔려 있어요. 이 내용에.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모든 교법을 1차적으로 안으로 모든 교법을 참고하신 후 그러면 이건 교법의 총설, 정전으로 말하면 교법의 총설적 사유예요. 대종사님의 그 재생세 경륜의 첫 번째 사유가 교법의 총설이 가동돼요. 우리 정전으로 보면 교법의 총설이 가동됐어요. 두 번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모든 교법을 참고하신 후 다시 밖으로 시국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신도덕의 부활이 시급함을 느끼시고 개교표어를 재창하세요. 자, 이게 원불교 교사의 시각이에요. 이 지점에 제가 전적으로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반.
그리고 그 교법의 그 개교 동기의 시각의 선상에서 최초 법어가 등장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있어요. 그냥 최초 법어를 이야기를 해도 불법연구의 창건사,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처음에 쓰신 그 12년사에는 개교 동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개교 동기의 시각으로 최초 법어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번 말했죠. 동아시아에서 도덕을 말할 때, 그 윤리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일반 말하는 데는 주범 뭐 이런 게 아니고, 도와 덕이다. 그러면 또 이게 도와 덕이면 도가 있고 덕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언어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도라고 말해도 그건 도의 발현이고, 덕이라고도 말해도 그건 도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해도 되고, 도라고도 해도 되고, 덕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최초 법어를 설했어요. 대중사님께서 최초 법어를 설했으면 도덕으로 말한다면 덕이 설해졌다고 해서 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최초 법어를 개교 동기의 시각으로 읽지 않으면 이 밑바탕에 문제가 있다. 기반에. 그 많은 최초 법을. 왜 그러냐면 뭐 강자역자 진화상 요법이라는 이런 걸 내용을 다 봐도 개교 동기의 시각이 있어요. 다. 그리고 뭐 제가 요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거기 뭐 실업을 어떻게 하고 막 교육을 어떻게 하고 막 다.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다 잘해라고 나오고 막. 그리고 우리가 수신의 요법을 얘기를 해도 우리가 뭐 수신의 요법에서 학문을 그것도 뭐 일반 성자들이 되게 잘 얘기 안 쳐. 근데 대원사님 이건 확실히 미래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의 시대로 전개되고 수양 연구 취사로 사막도 잘해라는 것도 결국은 물질 문명의 그 시대에 맞게끔 해라는 소리예요. 이 바탕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이게 저희가 이 체제, 제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제도 방편을 쓰시잖아요. 제도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책. 상술로 말하면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호객 대종사님이. 이거 뭐 그렇게 이게 좋은 말을 써놓으면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뭐 알려진 분도 아니고 또 전에까지 또 편찮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단은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거기서 표준제자라고 해서 8인. 나중에 정산유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다 8구인 선진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9인 선진만 딱 하지 않고. 그래야 이게 포괄성이 맞아요. 여길 때는 8인. 여길 때는, 여기서는 9인. 그러니까 8, 9인에 놓으면 그냥 이리저리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오늘 해야 되는 조단과 훈련. 맞죠? 이게 이제 조직을 한 거예요, 조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조직을 하고 운영이 되는 거고. 조단과 훈련. 그 다음에 교재. 법이 되전에 뭐 교재. 이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교재죠. 임시교재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계획, 창립한다는 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포지션이 있어요. 포지션. 이게 재생에서 경륜을 보면 이 포지션을 잘 보세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 교법의 총설적 사유의 경륜이 있고, 두 번째가 개교 동기적 포부가 있고, 셋째가 이게 표준 제자를 딱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표준 조직, 어떤 그 조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훈련, 그러니까 운영이죠, 운영.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 임시 교재가 되고, 앞으로 계획. 요런 체제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요 현재 여기 그 나와 있는 책에 있죠.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도, 대전사님이 하셨던 이 그 5가지 이 흐름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경륜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면 대중사님은 행보가 이게 이제 회상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교법의 총설 첫 번 나올 때 회상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대각하시고 회상을 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뭡니까 여기 그 첫 제도 방편할 때도 회상 얘기가 나와요. 그 회상에 대한 것은 대윤사님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 뭐, 새 세상의 새 사람, 뭐, 새 가정, 새 국가, 상극 없는 세상, 재생의세의 경륜, 이 최초법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이런 용어들도, 소태산 대종사의 그 정전의 사유로 이것도 해석돼야 향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걸 시대적 언어, 그때 시대적 언어로 이해를 하면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교사도 사실은 그래서 교사들 공부할 때도 정전하고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틀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라는 게 시대적 그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에 하도 이게 그 막 요즘 새보수당 나오고 막 옛날에는 또 새정치 나오고 뭐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 이 어떤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그런 것대로 이해하면서 이런 말들은 철저하게 정전의 사유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서설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조단과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1044쪽 같이 한번 제가 같이 읽는 데까지 읽고 그 다음 읽고 이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첫 조단과 훈련. 대종사 일찍이 공부인의 조단 방법을 강구하시어 장차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을 통치 교화할 법을 제정하시니 그 요지는 오직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원근 각처의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하는 빠른 방법이었다. 그 대략을 말하자면 구인으로 일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구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육성케 하며 구성될 때는 구단장으로 다시 일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구단장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육성케 하되 28수 이상 단장도 개출되는 대로 이와 같은 예로 다시 조직하여 몇 억 만에 많은 수라도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부인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었다. 또한 단의 종류도 위에 수의단이 있고 그 아래 모든 사람의 처지와 바람과 실행에 따라 점의 출신단, 거진 출진단, 보통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단,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지금 현재 시점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요즘 뭐 단활동, 뭐 교화단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드디어 이제 그 교사상에서 이 단이 나왔어요. 근데 단은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사용하신 기구예요. 기구가 뭐예요? 조금 더 그 내리면은 도구. 이게 저희가 보면 할 때 이 죽비를 쓰면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의식의 중요한 도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느 이제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도구라고 않고 기구라고 하죠. 기구가 있죠. 큰 의미로 보면 교당도 기구예요. 교당도 기구입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대종사 당대에 과연 이 이야기가 됐을까? 당대가 아니라 이 시기에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이것은 후대의 사유가 이곳에 덮어 쓰여졌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이제 그 단에 대한 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단 변청 과정을 또 하려면은 제가 또 얘기가 길어져요. 엄청 길어져요. 그것대로 또 성격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건 안 하고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단은 대종사님 당대 제가 알기로는 네 차례 정도의 변천이 있어요. 현재 이 내용이나 그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그 변화된 건데, 이것이 주로 불법연구의 통치조단규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져온다는 게 안 갖고 왔네. 또 이게 뭐 하나씩 빼먹네. 그 조단규약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유체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체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생각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일단은 그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 그 책이 참 골치 아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책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다 해야죠. 그렇죠? 선별적으로 하면 저는 불만입니다. 현행 교단은 그 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그러면 싹 펼쳐놓고 한번 무엇은 선택하고 무엇은 선택을 안 할 것인가 한번 논의를 하든지. 그런데 요즘 보면 꼭 그건 아닌데 선택적 정의라고 요즘 하는데, 여기는 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이것은 해. 그리고 다른 것은 말을 안 해요. 저는 고민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대종사님이 처음에 단이라고 했던 이것도 저의 주장이에요. 의견. 그렇지만 제가 설득력 있게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도록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 대종사님의 단은 제가 볼 때 소박한 그냥 단이었어요. 단은 뭐예요?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은 뭐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단어라는 건, 언어라는 건 참 재밌어요. 이 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임. 모임이라는 말하고 단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뉘앙스가 틀려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죠. 그냥 모임 가자. 이때 우리 느낌하고 단에 가야 돼? 이런 느낌하고는 이렇게 참 언어가 무서운 겁니다. 무섭죠? 이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확 다르죠? 저는 처음에 대종사님의 우리가 현재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모임이라고 봐요. 이것도 이제, 이거 찬반 있겠죠? 하지만 일단 그렇게 소박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 활동 그런 거예요. 이게 단의 어떠한 활동, 모임의 활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봅시다. 근데 이 내용은 뒤에 이제 좀 더 그 불법연계 통치 조당규약적 사유로 좀 더 이제 일원화된 거예요. 일원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 잘 알죠? 우리 교화단가 부르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교화단가 부를 때 나오는 거. 교화단가가 몇 장이에요? 성가? 봅시다. 많이 부르죠? 빨리 찾아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문은 바로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문제예요. 미리 준비해 놔야지. 목차를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9분의 9단이 되고 그 단의 단원이 또 단장이 돼서 다음 아래의 9단원에 또 단장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죠. 전개가. 그러니까 이것을 개출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개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어서 출현한다. 그래서 몇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20장이 기억이 안 나고 20장을 보면 나날이 발전하는 교화당가 뺐나 버리잖아. 여기 보면 2절 봅시다. 한 사람이 9사람 손을 이끌어 시방세계 모든 사람 제도하는 길 단원마다 단장되어 다시 9씩 한없이 뻗어가니 무량 단일세.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 이렇게 막 써놓은 건데, 이 가사 진짜 잘 써놨죠? 이 말이면 딱 이해되잖아요. 잘 쓰신 거예요. 이게 범사님이 쓰신 것 같은데, 이공전, 이 가사라고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설명해보면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핵심으로 뭐가 나오냐면 28수가 나와요. 여기 한자로 숙이라고 나온 것을 여기서는 수라고 읽어요. 이게 별자리, 이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봅시다. 각항, 저방, 신미, 기 여기까지가 동쪽이에요. 동쪽을 지나가는 그 황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이해하고 하늘을 쳐다봤어야죠. 제가 맨날 쳐다봐 이게 감각이 있지. 사실 제가 이거 좀 해보려고 해봤다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설명드려야지. 그러다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한번 이런 걸 잘하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 알면 돼요. 한 번 알면 되니까. 이제 봐야죠. 이제. 그 다음에 두, 여허, 그 다음에 위, 실, 벽. 이게 북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규 나오죠. 규. 이게 정산종사님 자리예요. 별규자, 규. 그죠? 규, 위, 이게 뭔 자냐? 앙이냐? 앙필, 자, 삼. 이게 서쪽. 그 다음에 정, 귀, 류, 성, 장, 익, 진. 이게 남쪽. 그래서 이렇게 해서 28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단, 항단, 뭐 이런 말, 저단, 이런 말 들었죠? 네. 여기에 큰 거. 각항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하고 또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또. 이게 또 헷갈려. 이렇게 바뀌었어 하니까. 지금은 제가 항단에 속해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각항제로 보면은, 우리 최종, 지금 현재 수의단이 각단인 거예요, 각단. 그 다음에 퍼지면 항단. 그 다음에 저단. 반대인가? 반대다. 지금은 이제 반대. 옛날에 좌산종사님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좌산종부사님 계실 때는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말한 시기인데 지금 다시 전산종부사 시대에 이게 바뀐 걸 알고 있어요. 또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굳이. 제가 이제 나중에 딴 얘기 할 거예요. 이런 거 했어도 이런 건 번호로 다 바꿨어야 돼요. 가격만 1번, 그 다음에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야 돼요, 이거 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려서 우리가, 이게 저희를 또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출가교화단 단장인데, 뭐 한다고 몇 단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몰라요. 아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어쩌고 나가.
이게 대종사님 정신 아니에요. 난 분명히 말하지만 대종사님 정신 아닙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지금 각 모든 사람의, 여기 이거 봅시다. 그 아래 모든 사람의 처지와 발언과 실행에 따라, 난 이건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처지와 발행의 실행에 따라 전무출신단, 그 전무출신단 두 개가 있어요. 전무출신 실행단, 옛날에는 기성단, 전무출신 기성. 기성단은 뭐예요? 예비교무. 기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한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성단이에요. 실행단은 지금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이해됐죠? 이게. 그러면, 그리고 거진출진단, 보통단. 나 지금 보통단이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대윤사님 당대 때 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제가. 그러면 이게 참 알기가 쉽지 않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자, 이건 그렇다 쳐요. 그냥, 그렇다 칩시다. 이런 걸 다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실제로 이런 이름들은 대종사님 당대 때 시행된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전무주신 실행단 있었고요. 전무주신 기성단 있었고요. 거진출진단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보통단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앞에 이게 처지와 발언과 실행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종류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처지와 발언과 실행에 대한 이 가치관은 우리가 잘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 이걸 보면은 그냥 반이라고 하면 내가 조직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원리상으로 보면. 원리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담을 주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원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그런 주어진 걸 해봐. 이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요. 여기 처지와 발언과 실행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지금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의 교화단은 무엇을 중심으로 돼 있냐고 하면은, 아까 이거, 28수. 28수의 조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오판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그 교사할 때 제가 말할 때 이건 큰 오판이라고 봐요. 이건 중심이 아니에요. 만일 이걸 중심으로 한다고 했다면 어떤 사고방식에 우리가 있냐고 하면 제가 이건 약간 제발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결국은 조직 만능주의에 우리가 혹시 현혹되지 않았는가. 조직을 꾸릴 때 이렇게 되면 간단하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우리의 조직이나 사람들을 수식화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호화 한다고 하잖아요. 어디다 딱 보면 거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만일 그런다고 하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단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단은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냥 도구예요. 기구. 도구는 안 맞아요. 언어상. 기구. 우리가. 그 기구가 또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먼저일 수 없어요. 절대로 먼저일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개개의 그 특성이 있어요. 특성만 있어요. 사정도 있고. 사정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사정 있고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에 기초되지 않으면 그 기구가 사람 위에 서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이건 좀 비판적으로 제가 한번 봐본 거예요. 혹시 그런 면이 없지. 이런 내용의 본의를 파악하지 않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이 말에 가지고 그냥 간다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이라는 것에서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하도 단이 강조되니까. 요즘은 뭐 단이 농담으로 제가 농담 삼아서 단이 사은사유 삼학팔조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에요.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위해서 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잘하면 단이 없어도 돼요. 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는 없어요. 저의 생각은.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리고 단이 뭐 잘 안 해, 뭐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아도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잘 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조심스럽네. 이 말이. 조심스럽네.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여기 현재 기록된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것을 이념적이고 논리적인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상징적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현실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적 논리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념적으로. 제가 이게 여기 보면 통치교화라는 말이 나와요. 통치교화라는 이런 단어들도 그냥 통치교단 통치가 뭐예요? 얘기 좀 해봅시다. 통치가 뭔지 본인의 느낌을 팍팍 얘기해 보세요. 통치. 다스림을 받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대종사님도 뭔가 도움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구인 선진들을 막 다스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런 단어의 변천이 있어요. 이런 단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이 단어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이 통치라는 말, 그러니까 불법연구의 통치 조단교약에서 이 통치라는 말이 나와요. 통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라고 하면 이게 옛날에 치수 사업할 때 치가 있었어요. 주로. 치수, 그 물을 다스린다. 그때 치수의 치는 결국은 막힌 것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소통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통치교화다 할 때 되면 서로 이렇게 막힌 것들이 소통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통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 누가 보고 이게 내가 통치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나요? 단이 되니까 뭐 통치를 받고 활짝 뛰어버리죠. 지금 젊은 애들 같은 이런 말 들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통치라는 건 이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이라는 것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통과라는 게 서로 다 누구 빠지는 사람 없이.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가도록 막힌 부분을 터준 게 서로 막힌 데 있으면 이렇게 터가지고 서로 요즘 말하면 우리가 소통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번역해주지 않으면 해석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해요? 이게 기존의 어떤 형식으로 굳어져 있는 상고로 보면 이러려고 이런 언어를 쓰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또 말하지만 이런 느낌 참 대화할 때 느끼는 거예요. 이런상 얘기를 하기까지 거창한 얘기를 했어. 나하고도 막 얘기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중에 통치란 말 쓸 때 막 하면서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게 이런상하고 맞아요?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이런상하고 맞는지 고민해 봐야 돼. 통치라는 말도 이런상을 견해로 이게 읽혀져야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이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징적 표현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이제 더 중심인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대종사, 이 방법에 의하여 원기 2년, 1917년 7월 26일에 비로소 남자 수의단을 조직하시니 단장의 대종사, 건방 이재풍, 간방 이인명, 간방 김성구, 진방 오재겸, 손방 박경문, 이방 박한석, 공방 유성구, 태방 김성석이었고 중앙은 비워두었다가 1년 후에 송도군을 서임하였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여기서 그 원기 2년이죠. 원기 2년 7월 26일. 이게 7월 26일이면요. 이게 음력 7월 26일이에요. 아, 이게 음력 양력이 표시가 안 돼 갖고 이게 앞으로 여기 계속 6자 나오죠. 6. 거의 6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쉬워요. 몇 월 달이면 대충 며칠이다. 이렇게. 아이고 참 이게 대문사님이 좀 6일, 16일, 26일에 주례 해 주셔서 제가 아주 좋아요. 예, 외우기가 좋아. 이런 날이 쉽게 말하면 예외의 날이었던 거예요. 모임에 고정 모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남자 수의단이라고 여기는 규정이 됐어요. 남자 수의단. 왜 이런 남자 수의단은 규정이 생기냐면 여기 지금 앞에 전제된 이 내용, 근원이었던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당 규약의 사유가 들어와서 남자 수의단이라고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여자 수의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당 규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차 단의 변화의 4차 개정에 있는 이야기예요. 남녀 수의단을 둔다는 거. 근데 제가 저는요, 이 말을 이것은 후대의 사유다고 봐요. 저는. 대종사님 이 당대에는요, 그냥 단회했어요. 그냥 모임이었어요. 10인 1단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10인 1단. 나 이렇게 읽고 싶어요. 남자니 여자니 이런 개념이 저는 없다고 봐요. 뒤에 사회에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구인 선진들 모임 이것은요, 남녀라는 개념으로 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최초의 단이었어요. 그냥. 최초의 단. 이게 더, 옳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단의 원형이니까 그냥 최초의 단. 그래서 이게 뒤에 어떠한 제도로서 보면은 남자 수의단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 수의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최초의 단.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처음에 단장. 자 대종사님이 직명으로 이제 당신 직명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말로는 처음에 당신님이라고 불렀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직명으로 이제 단장이 되는 겁니다. 직명이 여러 가지 생겨요. 뒤에는 또 조합장도 돼요. 직명 있죠. 근데 여기서 단장이 돼요. 이게 대종사님이 이 제자들하고 활동하실 때 이 단장이라는 직명이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정체성도 있어요. 단을 만들어서 단장이 되셨다. 이거거든요. 이게 응용이 참 할 게 많아요. 여기 모임 하시는 것도 이 모임이니까 이게 단이에요.
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 어떻게 하는 가 이런 거 읽어보면서는 많이 영감도 없고, 그럴 단이잖아요. 단이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중요한,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건, 감, 간, 진, 손, 이, 태. 맞죠? 건, 감, 간, 진, 손이, 곤태. 손이, 곤태. 이렇게. 이게 지금 사방, 팔방.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산에 가면 중앙봉이 올라서 옥녀봉을 딱 봤죠. 이게 건방이에요. 북서쪽.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건, 그 다음에 감. 감이 어디냐면은 마촌 앞산봉. 건, 감, 간. 간이 촛대봉. 이런 식으로 해서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 이렇게 되면 팔방이 돼요. 사방, 사유. 그리고 정산종사 중앙, 그 다음에 대종사님, 구간도실에 계신 대종사님이 하늘. 이렇게 해서 이게 10인1단이라는 상징적 형성이 돼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굉장히 상징적인데, 저는 이 방위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에요. 28수라는 조직 논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방위를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지점이, 그러니까 단활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방위의 한 소속이 된 거예요. 내가 무슨 28수에 어딘가 소속된 것은 그것은 행정체계에서 알아서 해주면 돼요. 내가 1-2단이든지 뭐 1-3단이든지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방위에 속하는 거예요. 나는 태방에 속했다. 어느 방에 속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 팔방은요, 내가 나의 현장에서 이 대종사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법을 받은 주인공으로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대표예요. 내가 방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얘기를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다가 겁나게 썰을 풀었어요. 제가. 많이 썰을 풀었는데 이게 참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 사유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라고 먼저 전제를 해요. 저는 이 문장을 그렇게 읽는다고요. 저는 읽을 때. 방위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태방에 속하면, 태방에는요, 수만 명, 수억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태방에. 그렇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팔방은 각자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단에 속했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의 담지자로서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내가 간직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그 현장에서는 이 교법을 실행하는 내가 대표 선수예요. 책임자예요. 그 방위. 그래서 단 모이면은 그 대표 선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또 교감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읽고 독해를, 이 문장들을 독해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평등하네요. 그렇죠. 평등하죠. 이 말씀을 한번 서품 펴봅시다. 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내가 열나. 내가 지금 이게. 자, 서품 6장 한번 읽어봅시다. 96쪽. 6. 대종사 앞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10인1단의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 만에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9사람에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 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 단원은 8방을 응한 것이라.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이 단장의 송규, 탄원, 이재철, 이순순, 김기천, 오창건, 박동구, 유건, 김광선이라.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도 보면은 최초의단이라고 나오죠? 최초의단. 이게 맞아요. 최초의단이 맞지, 남자수의단이라는 것은 후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땐 남자수의단이지만, 여기서 더 큰 타이틀은 최초의단이 큰 타이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읽어야 맞고요. 여기도 보면은 구인단원 나오죠? 구인제자 나오고, 중간에 보면 8인단원 나오죠? 이런 단어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8인단원 나옵니다. 대종경에. 내가 옛날에 9인단원 뭐 해서 8인단원 안 나온다고 해서 왜 8인단원 쓰냐고 했더니 대종경이 나와. 그러면 나오잖아요. 나오죠? 이거 써도 돼요. 8인단원 써도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8인단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나와요. 자, 이 단은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는 게 아까 사방, 그 다음에 간방인 사유, 상하에서 시방 조직된 것이니 단장, 이거 봅시다.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해요. 펴서 말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시방 세계를 대표하고. 뭐라고요? 시방을 대표한다고. 우리를 대종사님께서 법의 대표 선수로 만드신 거예요. 국가대표가 아니라 대종사님 말하면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이렇게 읽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산으로 따지면 각자 높은 산이에요. 그 다음에 합치면요, 산맥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게 거창한 우리에게, 뭐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거창하게 우리에게, 의미부여를 해주셨다. 단 활동을 한다는 건, 단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참, 제가 오랫동안 떠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별로 공감이 안 돼서 늘, 그래서 저는 이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방위를 받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봐요. 나중에 저기 이제, 그 법명 받을 때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또 말하지만, 방위가 핵심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정산종사께서 중앙에 공석으로 비워뒀다가, 1년 뒤인 원기 3년 7월, 무오년 7월이라고 나왔죠.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음력 6월 26일, 음력 2월 26년 6월이라도 안 되고 그래서 7월이 되는데 그냥 날짜를 그냥 썼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 생각. 이건 좀 더 디테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대종사님을 뵙고 이제 사제지를 맺는 거예요. 사제. 이 날이고 앞에 보면은 앞장 1044쪽에 보면은 원기 3년 3월에 대종사께 귀하였다 나오죠. 이것은 결의 형제. 이 말로 보면은 이게 화해리에 가서 대종사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정사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말은. 3월이라면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날은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방언공사가 시작된 아주 가까운 즈음이라고 할 정도면 방언공사가 4월 달이니까, 양력 4월 달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이게 3월이라고 하니까, 이거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4월 되겠죠. 이게 방언공사 끝나고 아주 멀리 시간이 많이 안 간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작은 표시지만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요. 이제 다음에 봅시다.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최초의 단을, 최초 단 나왔다, 여기는. 여기는, 여기야. 자, 대종사 최초의 단을 조식하신 후 단원들의 신날로 아직도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결이며 난처한 신통묘수며 수고 없이 속히 되는 것들이요 진리의 당체와 인도의 정의를 분석하는 공부는 원하지 아니함을 것이고 종종 하늘의 제사하여 그 마음을 결속해 하시고 친히 지도하실 말씀도 천체의 말씀이라 하여 그 실행을 권면하시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보면 이 단락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단을 조직해서 뭘 했지만 주로 그 어떤 그 단원들의 관심사는 뭐다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하고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그 우리가 당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화 현장에 있지만 이런 걸 잘해주면은 교무가 훨씬 수월해요. 근데 참 그 예술가들이 대중에게 맞는 것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냐 늘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좀 그런 면이 늘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 보면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죠. 신성이 날로 전지는 하나 아직도 마음에 원하는 바가 나오죠. 원하는 바가 뭐가 있어요? 첫째가 이해하기 어려운 비결. 이해하기 어려운 비결이고 그 다음에 난직한 신통 묘술이며 수고 없이 속히 되는 것. 수고 없이 속히 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이제 지금 딱 들어오죠. 신통 묘술 같은 거 요즘은 별로 관심 없나요? 그래도 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 이런 사유 아니면 이건 진리 아니야. 딱 다 해버려. 안 들어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에 그 뭐였죠? 이해하기 어려운 비결. 그 뭔가 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 뭐 이런 정도 돼야 그래도 진리는 그런 면이 좀 있어야지.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런 걸 좀 적절히 할 때 사람들은 그 관심을 갖고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특히 수고 없이 속히 되는 거 현대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뭐 또 그냥 뭐 바로 설명해 주라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공부라는 게 본인이 어떻든 하여간 노력해서 돼야 되는데 뭐 요즘은 이제 앞에서 나서서 설명을 하면 바로 설명을 해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나 안 해. 이제 그러겠죠.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서 나 안 봐도 상관없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지금도 좀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제 그냥 할 말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끝.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앞으로 적절히 대처를 안 하면 좀 곤란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속해줘야 돼요. 그냥 바로 그냥 앞으로 이제 뭐 견성 막 이런 것도 그냥 한나절만 싹 설명 들으면 그냥 뭐죠 영상 쫙 보고 나면 야, 끝났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럴란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나오면 진리의 당체. 이게 진리가 뭔가 진리의 당체. 대문상에 말하면 뭐겠어요? 이론상 인도의 정의 사은사요 사막팔조예요. 이건 뭐 인도의 정의 사막팔조입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대종사님 인도의 방에서 떠나면은 사실 그게 진리의 원리가 있다고 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의 원리라면 인도 사람이 밟아야 될 길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대종사님 아주 일관돼요. 분석하는 공부는 원하지 아니함을 보시고 아니야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론상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론상 진리에 대한 그다음에 사은사요 사막팔조에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게 정법교환을 좀 미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종 하늘에 제사하여 그 마음을 결속시키고 결속이 나왔어요. 하나.
그리고 친히 지도하실 말씀도 천재의 말씀이라. 그래서 천재의 대행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 그 실행을 권면하시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나왔죠? 그 첫 제도 방편 할 때 그 증산, 그거 이렇게 무장 사람을 초빙해갖고 그 하라는 대로 하면서는 이제 개안됐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행사님이 제가 현대어로 말할게요. 퍼포먼스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이제 참 그냥 사람들의 욕구를 일단은 들어준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천재의대가 대행자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행사님께서 이제 천재를 치워버리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과정을 밟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거 해야 되나요? 지금도?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도 만일 이렇게 되면 이걸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뭐 지금이라도 없는 건 아니고 약간 변형돼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많이 있죠. 왜 없어요? 지금도. 이게 뭔가 본인에게 그 욕망이,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외면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외면은 안 하지만 또 그 대행사님께서 바라시는 그 지점으로 또 외면 안 하면서는 이쪽으로 끌어오고 하는 작업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 그래서 저번 때 근상교모가 달고 심각하게 한 얘기인데 유튜브에 이런 걸 좀 해봅시다. 이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결과는 일원상과 사은사유 삼학팔조로 갈게끔 하는 것을 막 이런 걸 기도문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야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여간 그 외면도 않고 그렇다고서 이것에 중심을 안 두고 이쪽으로 대명사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 방편 있죠. 첫 제도 방편이라고 나올 때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있게 돼요. 계속. 참 이건 계속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계속 해야 되죠. 그 대종사님께서 첫 제도 방편을 하시면서 표준 제자인 8인 제자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제자들 데리시고 일단 이제 차차차 이렇게 끌고 오죠. 그 과정이 뒷단락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 차차 법을 정하여 매월 예외 보는 법을 지시하시니 곧 삼순일로 11일 21일로서 모이되 신을 어기니는 상당한 벌이 있게 하시고 또는 성계 명시독이라는 책을 두시사 단원들의 10일 동안 지낸 바 마음을 청홍흑점으로 조사하여 그 신성지태와 실행 여부를 대족해 하시니 단원들은 한편 두려워하고 한편 기뻐하며 그 마음의 결함됨과 신성의 철저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지점인데, 자, 이 지점이 중요하죠. 앞에까지. 하여간 시대에 따라서 뭐가 확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 욕망을 갖고, 각자 욕망들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대행사님께 쓰신 방법이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도 늘 해봐야 될 방법이에요. 첫째가 매월 예외 보는 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행사님 기록을 보면 거의 6일로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1일로 해보셨나? 이건 이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1일, 11일, 21일로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1일, 10일, 20일로 했는지 모르죠.
나중에 6일로 바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 이제 어쨌든 모이는 날을 잡은 거예요. 10일 단위로.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 1차. 그 다음에 성계명시독이라는 책을 두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양심 고백장 같이 이렇게 우리로 요즘을 말하면 일기예요. 이 일기 굉장히 간단해. 여기 성계명시독은 이 한문에 두 가지가 기록. 여기는 다 봅시다. 여기 봅시다. 성, 정성성자, 계, 그 다음에 밝게 보인다. 밝을명, 볼시, 그 다음에 읽을독.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떻게 했냐면 계명을 계명을 명시, 이렇게 명시한다고 하잖아요. 계명을 정성스럽게 지켰는지 못 지킨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한 그러한 것이다. 명시하고 읽는. 자기가 아는 거냐, 읽는다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 명시를요, 이름명, 그 다음에 때때로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한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뭐, 비슷비슷한데, 이게 이제, 여기는 우리 현재 뭐, 창건사나, 그 다음에 대종경 선해록이나 이런 데 보면 한자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두 가지 뜻을 다 할 필요 없어요. 성계 명시독 할 때 지금 여기 원불교 교사에 나오는 명시라는 한자하고 명자가 밝은 명이 아니라 이름명, 그 다음에 볼시자가 아니라 때때로시 이렇게 바뀐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지켜야 할 계명을 시시로 살피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계명을 때때로 살피는 것. 이런 식의 뜻이 돼요. 아까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계를 밝게 보는 거예요. 밝게. 정성스럽게 계를 밝게 봐서 그것을 때에 따라서 딱딱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어떤 한자를 썼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일기법의 처음에 일기법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대종사님만 쓰신 게 아니고 도가 계열의 공과 과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을 아셨나 어쨌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번 단어를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청, 홍, 흑 어떤 것이 최고 좋은 걸까요? 청. 그 다음에 흑. 홍자 좋아하는 사람은 서운하겠는데? 근데 맞아요. 청이 가장 잘한 거고 이러면 상중하 이렇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내 최고자 했다가 상 할 수 있고 이건 그 다음에 중, 이건 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사님 이렇게 이걸 할 때 잘못하잖아요. 그럼 대사님이 아는 듯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는 돼야 사람을 지도하지. 이게 진짜 이게 뭐 내가 이거 청, 홍, 흑 해놓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이게 진짜 어떤 일정한 정보가 없지 않는 이상 어떤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몰래 CCTV를 내가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싹 보고 내 이놈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 어찌. 근데 대무사님 실제로 마치 CCTV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럴 때 이렇게 신심이 나는.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을 어기니는 상당한 벌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신이 뭘까요? 결국은 이런 것이 뭐 옛날 기독교적 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신이라는 것은 신뢰, 신용이에요. 하기로 했는데 안 해. 이게 신을 어기는 거예요. 이 이상이 없어요. 뭐가 있는데 그런 거
그런 건 그냥 다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 딱 나오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어른의 그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했어요. 그건 신이 있어야죠. 그런 개념이 앞서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뒤에 이 말 나와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데 그 마음의 결함됨, 이거 결합됨이네요. 결합됨. 또 신성의 철저함. 이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제가 묻겠습니다. 모임을 계속하면 이 생겨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걸 봐야 돼요. 서로 간에. 이게 서로 간에 마음이 결합됨이 있는가. 이걸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제가 말을 하면 이런 마음의 결합됨 이걸 전문 용어로 말을 하면 단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이거 아무나 쓰는 데가 아니에요. 이건 뭐 보통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단결. 단이 뭐예요? 단결. 단 모임의 단이에요. 단이 딱 그 모임이 결속이 됐다. 그러니까 단 활동을 하면 단결이 돼야죠. 단결을 또 복잡하게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막 경험되는 걸로 쓰지 마세요. 말 그대로 모임이 단이 됐으면 거기에 이게 결합됨, 결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결이에요. 맞죠? 네. 원래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뭔가 붙는 거죠. 아주 특수한 색깔들이 붙는 거예요. 그 뭐 군대 단결하면 막 군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단결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단이 이렇게 모임이 형성됐으면 그게 여기 말하는 대로 결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성의 철저함. 자,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좀 더 전문 용어를 한번 또 써드릴게요. 자, 단결. 이 마음의 결속됨. 이 결합됨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집단은 서로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연대. 서로. 연대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연대라는 말은 어디에 종속된 개념이 아니에요. 너 단결해. 그 말은 조금 정치적으로 하면 너 충성해.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게 되죠. 이게 단결, 연대, 유대, 이 말은 종속된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게 그렇게 써요. 이런 말을.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철학적인 용어 그 개념 이런 말을 하냐면은 단순히 단이라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든 모임이 됐든 이런 모임이 됐든 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큰 밑거름들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독자적인 존재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단이라고 하니까 단에 내가 소속된 어떤 그의 하나의 일부. 대인사님 그러면 말했잖아요. 아까 대표로 안 삼았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대표로 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대인사님이 다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대표라는 말을 썼어요. 국가대표, 대표적으로. 그럼 우리는 무슨 대표요? 우리는 10인 1단의 대표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내가 대표 선수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일원상 사은사유 삼합팔조에 대해서 내가 선수요. 다른 사람이 선수가 아니요. 그런 것이 단에 소속됐을 때 중요하다고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독법을 이렇게 막 해본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말한 것은 제가 사실은 약간의 조심성이 있는 말이지만 이러한 사유체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조단, 모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뭘 해요? 훈련. 그럼 대승사는 여기서 조단과 훈련이라고 했으면 그 훈련은 뭐예요? 예회를 보고 대승사님이 성계명시독을 했던 것이 훈련입니다. 이 타이틀로 보면 근다고요. 단이 형성돼서 맨날 막 이해하기 어려운 비결이나 난측한 신통 묘술이나 수고 없이 속히 이루어지려고 해서 진리의 당체와 인도의 정의는 뭐 잘 분간하지 못하는 이럴 때 서로 간에 이 예외를 두어서 그 다음에 이 성계명칭독을 해가면서 이제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단의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단을 한다는 건 뭐예요? 훈련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락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첫 조단과 훈련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충분히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